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아베노믹스는 망할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아베노믹스의 속사정입니다. 자, 제가 아베노믹스를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하게 됐네요. 자, 경제 이야기가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쉬운 말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희한하게 어려운 말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왜 아베노믹스는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베노믹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떨어진 일본 엔화의 가치를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게 아베노믹스의 기본 골자입니다. 수출 기업의 활성화로 정부는 세수를 확보를 하고 민간 측은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낙수 효과는 허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전 세계 경제학에서 낙수 효과는 답이 없다라는 건 이미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 낙수 효과를 다시 꺼내 듭니다. 아베가 생각한 건 이런 거죠. 원가가 10,000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이걸 13,000원에 수출을 합니다. 엔화가 올랐을 때는 수출가가 한 15,000원 정도 됐는데 엔화를 떨어뜨려서 13,000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거죠. 자, 이러면 3,000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이 이익에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자, 일본 기업들은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똑같이 10,000원짜리 원가의 제품을 수출을 할 때 현지 법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에 렉서스를 수출을 합니다. 그때 한국 토요타 현지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토요타 자동차를 13,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한 1,5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지 법인이 13,000원에 판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일본 본사로 배당금으로 가져와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토요타 자동차의 배당금 잔치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거의 다 이익금을 배당으로 본사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일본은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배당금은 95% 정도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줄 테니 수출 많이 하시고 세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 일본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거의 다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그 현지 법인의 아주 작은 이익만 가지고 수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현지 법인이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하고 그 이익금은 배당금으로 본사에 가져옵니다. 간단하죠? 자,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60개월 이상 흑자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배당금이 포함된 지표고요.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어요. 배당금을 빼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 이게 지금 일본 경제의 현실입니다. 자, 배당금 이꼴 노세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보를 못하고 수출 기업들은 배가 든든해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엔화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국가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요. 세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일본 보시면 250%가 넘습니다. 지금은 253%까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그리스 183%고요. 레바논 143%, 이탈리아 133%, 포르투갈 128%. 자, 한번 망했던 그리스의 국가 부채 비율이 183%인데 일본은 250%가 넘어갔어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축통화라서 마구 찍어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돈을 찍어내고 일본 은행이 그걸 사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자, 맞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결국은 갚아야 됩니다. 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은 어디서 거둘까요? 수익이 나는 쪽에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런데 아베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소비세 인상. 온 국민들한테 골고루 세금을 걷어서 빚을 좀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아베노믹스는요, 일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수출 기업들만 배가 부르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희생했던 일본 국민들, 이 국민들이 또 소비세 인상으로 덤터기를 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베노믹스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수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세수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법인들을 많이 설립했기 때문에 일본 자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수출 기업들이 번 만큼 고용을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업률이 엄청 낮은데 뭔 소리 하냐? 실업률이 낮아진 건요, 인구 분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한국 지금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 심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 실업률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통계의 맹점이죠. 자, 일본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한국 사람을 선호한다고 해요. 일본어 구사가 되는 한국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 아베노믹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분포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훨씬 더 크게 적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베노믹스 때문에 실제로 재미를 본 것이 있긴 있어요. 수출 기업들 제외하고. 그것은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 올 일이 많아졌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죠. 국내에서 여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엔화 가치 절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나니까 저가 항공사들의 정말 저렴한 항공 라인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멍청하게 이걸 스스로 걷어차버렸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을 보면 일본이 절대 유리하지 않거든요. 일본 지방 소도시들은 우는 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 빨대 딱 꽂아서 꿀 쪽쪽 빨고 있던 일본 수출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라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수순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이 돈을 생각하면 쉽게 철수하지도 못해요. 불매운동이 사그라들면 다시 시장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숨죽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나름대로 큰 규모의 시장이고 일본 수출 기업들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꿀 같은 시장이었어요. 아베라는 지도자가 똥볼을 차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아베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베가 스스로 저렇게 똥볼을 차주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일본의 호갱으로 꿀을 쪽쪽 빨리고 있었겠죠. 일본 수출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갔는데 그 벌어간 돈으로 한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었고요. 일본 자국 내에 그러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것도 별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을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배당금으로 다 본사로 가져가 버리니 한국도
호구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도 일본 정부도 행복하지 못한 바보 같은 정책, 오로지 수출 기업들만 배가 부른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축통화라고 해서 마냥 돈을 찍어낼 수만은 없어요. 언젠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을 만한 동력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 일본의 현재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지방도시의 관광산업까지 초토화되고 있으니 엎친데 덮친 격이겠죠. 그리고 수출 기업들조차도 한국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못 보게 됐으니 기업들은 울상일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호구짓을 하고 있죠. 중국이 사가지 않은 옥수수 250만 톤, 우리 돈으로 8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이 그냥 떠안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조 원어치 옥수수를 일본인들이 소비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로 구호물자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호구 같은 짓을 일본은 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은 환율 조작국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렇게 엔화를 찍어내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환율로 태클을 거는 순간 일본의 경제는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 미중 간의 경제 전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휘청휘청하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한국의 원화는 떨어지고요. 일본의 엔화는 올라갑니다. 엔화가 올라가면 아베는 울상이에요. 그렇게 돈을 찍어내서 떨어뜨려는 엔화가 안전자산 기축통화라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치가 내려가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수입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기름값도 올라가고요. 수입하는 물건들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이 화폐의 가치는 많이 올라도 안 좋고 많이 내려가도 안 좋습니다. 적당한 선을 잘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건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자국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렸어요. 이것이 만약에 급등하는 순간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환율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걸 지금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베노믹스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끝이 장밋빛은 아닐 겁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때문에 결국 일본 경제는 속부터 곪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의 체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피할 길은 없을 겁니다. 자, 아베노믹스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